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네, 저희 영재사색도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홍해주시는 어머님들한테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이제 멤버들이 각자 이제 어머님들께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하고 또 지금 이제 한 번씩 또 한 바퀴 더 돌아야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저희 또 우리 대표 이제 게스트 이제 둘이 또 모여서 근황 토크 좀 하고 네. 앞으로 이제 또 소개해드릴 프로그램도 정리하고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은 우리도 오늘 이제 또 근황톡 막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6월 이제 스케줄을 딱 봤더니 진짜 이제 어제가 6월 30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달력을 쭉 이렇게 지나온 그 발자취를 달력을 쫙 봤더니 정말 새까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서울에서 새까만 게 아니라 네. 전국을 진짜 이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치동 샘수학은 이제 그 정말로 이제 유치원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와,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네.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센터가 전국적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셈이죠. 지사장님들이 또 이제 다 연계돼 있다 보니까 유치원 3년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지사 세팅이 딱 이제 한 달 만에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사를 다 둘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한 10개 정도만 지사가 돼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지사장님들을 만났는데 너무 좋아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유아 수학이 없었던 터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진짜 지사장님들이 여러분이 이제 한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하시겠다고 나타나시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 좀 써달라고 이렇게 막 찾아다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소개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참 잘 만들었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제, 2주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다니시는 이제 또 저희 배철호 이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 프로그램을 성공시키신 또 이사님이세요. 그래서 네네. 유치원 쪽에서는 좀 되게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또 이제 이사님하고 이제 또 지사장님들 쭉 이렇게 각 지역 대표님들 만나고 다니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예, 그랬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러면 유치원으로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거면은 네. 이런 우리 대치동 샘수학 프로그램들이 유치원 일과 중에 네. 이거를 프로그램으로서 배우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방과후 개념이 아니라 정규 수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학원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치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학원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이제 놀 수도 있는데 유치원에서는 놀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학원에서는 한 50분 수업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유치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30분 수업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업을 갖다가 1년 동안에 이제 40회로 해가지고 5세 때 1년, 그 다음에 6세 때 1년, 7세 때 1년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학교 갈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수준 그러니까 이제 두 자리 빼기 두 자리, 받아내림 있는 거, 그 다음에 구구단 원리, 그 다음에 수 읽기는 16자리까지 다 읽고, 수의 크기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학적인 면에서 상향 평준화? 예.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대치동 샘수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치원, 저희 프로그램 한 유치원들은 학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 돼서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실력 있는 수학머리가 잡혀 있는 친구들이 가게 되니까 학교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영재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접근시킬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원은 선택해서 와야 되지만 네. 유치원은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거니까 그 유치원에서 선택한
대치동 샘수학을 선택한 현명하신 원장님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또 똑똑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유치원에서 배우고 있는데 이 진도 외적으로 내가 또 샘수학을 다니게 되면은 이 학원과 유치원의 연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실은 유치원에서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긴 타임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 3년 동안에 뭐 이제 5세에서는 한 자리, 6세에서는 두 자리 한 자리, 7세에서는 구구단까지 두 자리 빼기 두 자리까지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학원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단원에 대해서 연계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더 밀도 있게 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유치원만 다녀도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학에 더 관심을 보인다 그럴 때는 센터로 또 연결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한 번 듣는 거랑 두 번 듣는 거랑 다른 부분들이니까 좀 다른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는 당연히 유치원 진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 진도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빠른 친구들이 교과사고력해서 연산이 문장제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치원을 하면서 이거를 좀 빨리 진도를 나가고 싶으면은 네. 학원에서 그걸 이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어서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일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학원보다 많은데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단체 수업에서 가져가는 것들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수업이 만약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제 지면 수업이면 한 명 한 명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체로 이제, 일단은 보고, 그 다음 선생님이 따라하게 하고, 우리는 따라하고, 귀로 들어야 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또 보드판에다가 조작하고 쓰고 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더 이제 막 소리도 높여서 얘기하고 네. 단체 수업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샘플 수업을 쫙 들어가서 해봤는데 치사 같은 경우는 뭐 학원에서 하는 거랑 또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제 16자리를 갖다가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한 번에 다 읽어버리더라고요. 저도 동영상 봤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기대되는 면은 그동안에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추상인수 자체를 갖다가 외워야 되는 수업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수니까 이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깨워주니까 애기들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늘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셈이었다라면 그렇지 않고도 영어처럼 그 다음에 이제 노래하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음률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한 번 수업만으로도, 그러니까 나갈 때 엄마들한테 전부 다 오늘 너무 재밌는 수학했다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선 그게 굉장히 이제 신선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유치원 수업에서도 대치동 샘수학이,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인 특허가 아니라 단체 수업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아웃풋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사실은 저희가 안 했으면은 5세들이 연산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5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노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수양일치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세기 하고. 근데 저희 프로그램은 이걸 시각화하고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운회 활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잔해적인 수학을 운회적으로 풀어놨더니, 그러니까 애기들이 전부 다 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책을 내고 3년, 전에 대치동에 들어와서 아직 3년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과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애기들이 연산을 이 정도로 잘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그리고 큰애들만 가르치셨던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막 애기들만 찾으세요 지금. 요새 제일 빠른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은 수업을 안 하니까 이제 아까 허 과장님 계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허 과장님 데리고 있는 아기들 중에서 온 지 지금 아직 6개월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뭐 두 자리 빼기도 하고
구구단도 네. 하고 아, 애기가 그 그거를 친구가. 다 아, 예. 네, 저 2자리 빼기 2자리 하는 거 봤어요. 네, 그리고 3자리 더하기 2자리도 하고, 네. 예,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애들을 잡으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정말 저희는 숙제 없잖아요. 네. 예,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절대 이제, 그러니까 푸시하면서 가는 거 없고, 네. 그냥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그 감각 생긴 게 수학으로 흘러가게끔, 전부 다 이제 연산을 통한 곱셈을 하는 거고, 또 곱셈과 나눗셈의 연계 관계를 갖다가 아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교구 통해서, 느끼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특히, 3학년 이하에서는 수학에 대해서 정말 즐거운 추억만 가지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4, 5, 6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수학을 해 나갈 때, 그러니까 힘겹게 가는 게 아니라 힘 있게 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네. 요즘은 사고력도 많이 일찍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연산이랑 사고력을 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2배를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보통은 연산하고 사고력하고 하는데 이제 샘수학에도 사고력 프로그램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별개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네.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큰애들 교과 선행심화 선생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사고력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성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작년에 우연치 않게 이제 사고력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부분이 아이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이번에 런칭하게 되어서 9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원칙에 충실하고 원리에 충실한 그런 수업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도 세계적으로 검증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또 우연찮게 만나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천재 수학자들이 그러니까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만들어 놓은 이제 사고력 교구들 가지고 단계별로, 그러니까 한 교구에 대해서 5세, 6세, 7세, 그 다음에 초등부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교구 하나만 가지고, 뭐, 수마표보다 아니면 7교가 아니라 12교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5세부터 6세, 7세, 초등부 1, 2, 3단계 이렇게 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교구가 많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수용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교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쉬운 파트서부터 차근차근히 아이들이 확장시키면서 사고력을 늘려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행히 만나서 아직 비공개예요. 나와서 이제 조인된 거 아시면 조금 깜짝 놀라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있죠. 네네네, 이 부분을 이제 좀 아이들한테 정말 이제 두뇌가 말랑말랑해지도록, 그 다음에 다양한 각도로,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가져오게 돼서 되게 좋고, 그 영역과 그 다음에 또 연산 수학 프로그램 그 영역과 같이 이제 병행을 해주게 되면은 저는 종류는 그 정도로 하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그러니까 당연히 안 접해 주시는 것보다 접해 주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창의적인 부분하고 영재성을 갖다가 길러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기서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아이가 이제 단원 평가 같은 거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네. 진도로는 그게 늦지는 않은, 그러니까 원래 아이 진도가 그 진도보다는 당연히 훨씬 빠른 축에 속하는데, 이렇게 사고력을 열어주고 이제 좀 창의적으로 뭐 이렇게 접근을 수학을 하는 거는 좋은데, 또 실수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런 실수 같은 것도 꾸준히 하면 좋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수로 틀렸대요. 보면 개념을 모르지는 않는데 한글을 대충 읽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연산 실수는 아니고
그냥 정말 뭐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건문을 잘못 읽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 그럴까요? 근데 그러니까 과거 가고 외고 갔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늘 수학 100점을 맞진 않거든요. 진짜로. 예. 너무 어려운 문제만 푸는 거 아니고요. 네.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다른 문제보다 훨씬 쉬운 거를 네.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네, 틀려놓을 네, 때가 네. 있어요, 네. 아이들이. 근데 그렇게 보면은 두 가지 유형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쉬운 거를 틀린다 그러면은 덤벙대다 틀리는 경우하고, 네.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좀 많이 깊이 생각하는 친구들은 너무 깊이 생각해가지고 틀리는 경우. 쉬운 거를.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옛날이지만은 저희 때는 이제 뭐 한성 가고 서울 가고 이렇게 이제 가는 친구들,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이렇게 보면은 항상 100점을 못 맞는 거예요. 그것도 남들이 다 맞는 걸 혼자 틀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90% 이제 정답률 그러면은 10% 못 맞히는 애가 걔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해서 진짜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격이 급하거나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또 왜 시간을 쫓으면서 하는 그런 수업에 너무 노출되는 애기들은 항상 긴장하면서 이제 급하게 가는 경우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실수들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조금 시험 어떤 환경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시험만 보면 긴장하는 아이들이 있고 네. 시험만 보면은 또 오히려 굉장히 이제 대범하게 그러니까 아주 차분하게 이제 그러니까 릴렉스가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훈련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에 그러니까 내 이제 어떤 이제 심리 상태나 아니면 이제 그 상황들을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해놓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훈련이 되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떨자는 네. 저는 다행히 그러니까 제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살면서 왜 떨리는 적이 없죠? 신기하죠? 저는 되게 떠는 떨실 편이에요. 네. 것 같아요. 예. 참 이게 근데 저는 이렇게 애기들 저희 3살부터 오잖아요. 보면은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뭐 태어난 기질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보이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대표님 같은 상황은 참 좋죠. 좋은데 평소에 이제 공부 시키는 게 문제고 떠는 게 없으니까 선생님 말도 웬만하면 어떤 건지 알아요. 네, 알아요. 아까 저희 수업하는데 애긴데도 그래요? 네. 대범한데 갑자기 큰 인물이 될 거예요. 애기가 갑자기 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누구 어머니? 애기가 어머니 저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유가 있어서 애기가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그 애기가 이제 어디 다른 수업에서 아마도 갑자기 제이미맘? 봤는지 뭐 이렇게 보통 우리 뭐 누구 우리 CD 공부 안 하면은 전화할 거야 이제 전화 뭐 그런 걸 봤나 보죠. 그래서 전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빨리 하고 집에 가자 이랬는데 누구 어머니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누구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막 이러는 귀엽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딱 끊으면서 저를 이렇게 막 웃으면서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정말 이 상황을 압도하는 거죠, 자기가. 근데 그런 반면, 제가, 하고, 드르륵 일어나기만 하면은 막, 바들바들 긴장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아니, 선생님, 저기, 종이 좀 갖고 오려고. 왜? 그랬더니, 아니, 잘못했어요. 막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긴장도라는 게, 그리고 뭔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언제든지 이 테스트 분위기, 그러니까 테스트로 갈 수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세디 오늘 공부 안 하면 선생님 테스트 봐야겠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항상 긴장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그거를 진짜 상황을 막 압도하는 거죠, 자기가. 테스트? 뭐 좋아요. 막 이런 친구가 있고, 이런 긴장도가 있는데, 제가 대표님 말씀 드리면서 잠깐 생각을 한 게, 이런 긴장을 갖고 태어날 수는 있는데 그쵸.
저도 긴장을 언제 푸냐면 그냥 내가 잘해왔었던 거가 기억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발표가 너무 떨려요. 아니면은 뭐 이런 뭐 미팅이 너무 떨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긴장을 푸는 거는 그냥 예전에 내가 이런 거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되게 잘했던 기억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아이들도 긴장할 수는 있는데, 제가 저기 보드판이 있는데, 보드판을 보면서 생각한 게, 이런 것들이 내가 자꾸 성공했었던 경험들, 잘해왔던 것들이 결국에는 아이들한테도 긴장을 좀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이제 약간, 워낙에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평생이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강의 대상이 어른들로 바뀌었고, 원장님들로 바뀌었고, 네. 지사장님들로 바뀌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그냥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발표나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릴 때부터 편안하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습관화가 되면은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뭐를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긴장하고 떠는 부분들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질 면에서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걸 조절하는 네. 걸 길러주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60년대 쪽이니까 사실 그렇게 막 그러니까 상황이 경제 상황들이 다들 좋은 상황들은 네.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로 엄마가 다양한 경험들을 되게 많이 시켜주셨거든요. 뭐 네네. 그러니까 주산도 가르치시고 피겨스케이팅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 뭐 피겨스케이팅을 할 정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돌고 이런 거 지금도 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전공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피겨스케이팅 하는 모습만 보면 나도 저렇게 돌고 싶다 막 이런 거. 그리고 그때 기억이 있으시구나. 예, 그리고 뭐 걸스카우트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경험들이 왜 중요한가 어릴 때 그런 체험들 경험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조기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기 교육이 이런 게 어릴 때라서 생각 못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차곡차곡 쌓이는 면들이 굉장히 크겠다. 이런 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체험한 게 그러니까 세상살이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대표님 보면은 항상 에너제틱 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저 아침에 대표님이 딱 이제 설명에 들어가시는데 자, 맞추면 퀴즈 정도 선물 있어요.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자중을 압도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어쨌든 일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뭐 옆에서 보면서 와, 저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그거는 우리 애기들한테는 또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긴장하는 아이들 보면은 또 실수하는 아이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면서 아이들도 이 동네 아이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도 잘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하는 게 아니고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게 아닌데 그러지 못할 때 좌절하는 애들 아니면 자꾸 성공만 하는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좌절했다 실패했다 이런 걸 반복하는 친구들 다들 열심히 하는데 이걸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 사고력 아니면 정말 이 좀 반복적인 연산 어떤 것들이 그런 기질을 좀 길러주고 좀 극복할 수 있게 하는지 그런 생각도 하고 유치원을 들어갔다고 하니 유치원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친구들이 다 상향 평준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연산뿐 아니고 사고력도 차곡차곡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뭔가 논리성 이런 생각하는 힘 그리고 뭔가 자꾸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좀 자신감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막 혼자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뭐 옛날에는 운물 가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많이 했죠. 예, 그렇죠. 요즘 한 몇 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게 이제 줄어들면서 센터로 오게 되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 애니코 대표님의 애니코 에듀 대표님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명화를 보면서 네. 명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정말 명화를 통해서 발상의 전환도 하고 명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입식인 게 아니라 인문학을 배우게 되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또 나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기술적인 그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자기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8세, 9세들이 하는 것보다 유아들이 했을 때 이제 막 그 반짝반짝 하는 것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희 때는 없었지만은 그런 수업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기질을 갖다가 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영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수학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조기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에 이제 뭐 코딩 수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어떤 AI가 와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러니까 똑같이 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어릴 때부터 길러줘야지 그 부분이 이제 생기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노출된 친구들과 노출되지 않은 친구들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마침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다른 세미나 아직 안 끝났는데 짠하고 네. 숨 돌리시고 오시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늘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아시다시피 베트남도 갔다 오고 여러 이제 대표님들 모임에도 가고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또 이걸 어떻게 하면 또 아이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늘 자면서도 뭐 그런 생각하고 정신없이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대표님하고 그 19일, 20일을 1박 2일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여성 벤처에 이제 초대해 주셔가지고 1박 2일 이렇게 갔는데 정말 좀 처음에는 그러니까 좀 쑥스럽다 그럴까 다 모르는 분들이니까 되게 어색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우리 그룹 토크 할 때, 그러니까 그 그룹이 뭐였죠? 네. 아직 다 저기도 못해서 디지털 지식산업분과. 예,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 만드는 회사가 대부분이고, 막 개발하는 개발자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다양한 분야의 대표님들을 또 만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서 중요하게 이제 장기 자랑을 했어요. 제가 2등을 했어요. 20팀이 넘은데. 그래가지고, 와. 금 반돈을 주셨어요. 아니, 어떤 혹시 종목으로 사셨나요? 하셨는데? 직접 사신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그쵸. 협회에서 준비한 거고, 네. 그 회장님이 아마도 이번에는 정말 여벤 스타를 만들 거야 이러면서, 딴 때는 그런 시상이 크게 있지 않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디지털 지식산업분과의 대표님들이 한 4, 50여 분,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저희 분과만 그렇게 모이셨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장기자랑 하실 분을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난감한 거죠. 회의를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하실 분 그래도 대표님이 어떤 걸 하셨어요? 저 노래하고 춤췄죠. 노래? 뭐 장기자랑 하실 분 했는데 한 30분 걸릴 줄 알고 일찍 회의를 끝내놓고 하실 분 했는데 바로 1초 만에 제가 나갈게요. 이렇게. 제가 손들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엄청 노래 잘하시고 거기서 다음번 저기 오프닝은 대표님의 춤과 노래로 시작하는 걸로. 아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영상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아. 제가 뒤에 가서 응원하면서 저도 뒤에서 약간의 막 이거 하느라고 제가 그걸 못 찍었는데 노래 엄청 잘하시고 그냥 노래만 하신 게 아니라 춤을 췄어요. 이 몸에. 춤을 없어라. 추시는데 그 유연함이 이거 그냥 되신 거 아닌데 늘 추시나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제자, 25년 만에 제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대표님이 나와서 자기 지금 너무 소름 끼쳤다고 25년 전 수학 선생님 만났다고 이영미 선생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강동구 그래서 혹시 청산학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5년 전 청산학원 제자를 만났어요. 자기 초등학교 때인데 그러니까 지금 수서에 살고 그다음에 아기가 5살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 그러니까 37. 저는 또 뭐 이제 미스신가 했는데 아니 아기도 있으시고 아기 엄마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5, 6학년 때라고 하니까 그래서 중등부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쫓아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춤추는 걸 보고 어머 우리 선생님이 되겠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소개할 때 이영미 대표라고 하고 뭐 얘기했는데 자기 너무 깜짝. 근데 그 친구가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 팬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수학 선생님 팬 수학 선생님 팬.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또 뒤에서 이제 또 대표님들하고 다 이제 백코러스 넣어주시면서 또 백댄서 해주시면서 그래서 타게 된 거죠. 오프닝 무조건 하셔야겠네요. 아이고 참. 그래서 저도 그런데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상 타본 것도 처음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쳐본 것들도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예. 늘 있으셨던 아니 늘 것처럼. 기회가 없었잖아요. 늘 기회가. 그래서 하여튼 너무너무 좋은 그래서 추억이었습니다. 대표님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도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저렇게 잘 엮인다.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도 인연 저렇게도 인연 막 이걸 느끼고 있었는데 대표님 뵙고 그날 그 광경을 보면서 더 잘 살아야겠다. 누군가가 나를 존경한다고 해주면 정말 좋은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우리 친구가. 그분도 너무나도 감동에 벅차서 뭐 말할 기회만 되면 계속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이슈가 돼가지고 스타 맞아요. 되셨어요. 막 사회자도 석 선생님 그 다음날 아침에도 맞아요.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딱 이렇게 막 각인이 될 만큼의 이런 이제 분위기에 처음 가셔가지고 완전 다들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잘 살아야겠다. 저희가 직원들 뽑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육업계에서 저쪽 회사에 있다가 왔는데 얘가 여기 왜 왔을까? 다 통하잖아요. 그렇죠. 학원도 그렇죠. 그렇죠. 전화 와요. 레퍼런스 콜 오고. 그래서 진짜 저는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조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아이고,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의 인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애타게 이렇게 찾아서, 그 다음에 또 연락 오셔서 또 이렇게 같이 이제 또 유튜브도 찍고, 그 다음에 또 벤처 소개해 주셔가지고 또 좋은 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25년 제자를 만났다는 거는 그리고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그때랑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그때도 57살의 모습이었고 그러면 이게 진짜 근데 그 친구는 그게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제가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게 그래서 하여튼 저는 나름 보람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잠도 안 올 정도로 또 거기서 또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또 이제 굉장히 크게 느껴주시는 젊은 또 CEO가 대표님 덕분에 그것도 조 대표님하고 어제 또 가서 저희 거 이거 그러니까 넘버록스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여튼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들이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이제 저는 이 대치동 들어온 게 이제 또 우리 세디 원장님 때문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이룬이 때문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월이 지금 벌써 이제 4년
이룬이가 이제 9살이 되고 5살 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참 모든 게 이제 감사한 요즘입니다. 예. 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만들어갈 아이들한테 좋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학습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쪽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러니까 대치동 한복판에서 무슨 생각을 좀 하냐면 나도 이제는 줄을 세워봐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는 그게 아니어서 모든 거를 반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한번 나도 줄을 세워봐 울컥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키우는 게 맞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청담 아이컬처를 기획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대표님들하고 이제 조인하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학습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적인 것들을 더 길러내는 것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인성적인 부분들, 창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어린애들을 보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듣긴 했지만은 늘 들으면서도 늘 이제 조금 이렇게 설레이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명화 감상을 통한,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는 명화 감상이지만 결국은 아이들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성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소양의, 그러니까 소양이 돼서 정말 어떻게 나비 효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그 대표님 얘기하는데 막 소름 끼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엄마가 이 프로그램처럼 길렀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셨죠? 너무 예. 놀라운 무슨 게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요? 해주세요. 제가 어제 진짜 뵌 분, 그러니까 저희 얘기도 저희 얘기지만 대표님 컨텐츠랑 저희 컨텐츠를 딱 보시고 하는 말이 해외 유학파인데 해외에서 정말 이거는 대성공하겠다 라는 얘기에 또 힘도 얻었고, 제가 이거 저희 애니갤러리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대표님이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정말 열심히 엄마는 명화를 보여주려고 갤러리를 데려갔고 나는 그런데 갤러리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봐 이랬는데, 그때 생각나는 건 그냥 이제 지식적인 거 배경적인 거 이런 거 없으니까 그때 쥐어졌던 사탕만 생각이 나고,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공부는 또 사실은 뭐 또 별로 관심 없고 그럼 대학 잘 갈 수 있는 미술을 배울까 해서 미술 전공을 해서 미술학도인데 갔더니 이제 뭐 창의적인 거 갔더니 발상의 전환인 뭐 이런 거만 배워지고 뭐 인문학적인 거 이런 것들은 또 안 접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섞이면서 그냥 엄마가 그럼 너 이렇게 있을 거면 유학이라도 가 했는데, 그냥 유학을 간 게 아니라 그냥 갈 거면 뭐 랭귀지만 할 거면 가면 안 되지 뭔가 전공을 할까 뭐 이러면서 유학을 갔대요. 가서 거기가 이제 프랑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내가 수련 연못이 있는 여기도 가봤고 저기도 가봤고 마테스가 뭐 여기 했다 여기도 가봤고 다 가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발상의 전환이랑 막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와닿는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또 이게 정말 맞구나, 이 길이 맞구나 이런 생각들을 엄청 했죠. 제가 또 AI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고 이것저것 또 봐야지라고 하다 보니 또 공부도 하게 됐고, 뭔가 이제 챗GPT고 제미나이고 뭐 추론 능력이고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또 이제 계속 써보지만 어마어마하게 막 진짜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딥서치라고 하죠. 논문처럼 얘가 내가 뭐가 궁금해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딥서치를 딱 누르면 정말 어디에서 출처했고 어디에서 출처했고 이 논문이 이 정도. 제가 어제는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 아픈데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여러 학회들 데이터들 다 뽑아가지고 알려줘 했어요. 의사가 따로 없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나오는데 비슷한 증상이지만 나하고 그 중에 또 딱 맞는 그 증상이 눈에 딱 보이면서 이건 내가 진단하네? 그러니까 아주 너무 아파서 진짜 의사한테 진단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알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뭔가
조금 컨트롤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이면서 요즘 그런 거 아세요? 데이터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며 뭐며도 이렇게 완전 수치가 그거를 이렇게 바꿔줘, 저렇게 바꿔줘, 이렇게 뭐 이제 이런 형식으로 바꿔줘, 저렇게 형식으로 엄청 그러니까 사실은 개발자들의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네, 정말 최고의 연봉을 받고 다녔던 그런 이제 개발자들이 지금 다 일자리를 잃고 그렇다고 이제 지금 과도기인 것 같긴 해요. 그 막 너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일자리가 잠깐 이제 없어지지만 그에 대응해서 또 다른 일자리들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이제 실업자가 더 많은 막 이런 상황들이 막 오고 가면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감성적인 거, 명화 이런 예쁜 거, 인문학적인 것들을 많이 접해야겠구나. 이제 AI가 정말 잘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할 거라 수십 년간 노력하고 연구한 걸 얘는 벌써 그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어서 검색하면 쫙 나오니까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제 문제 해결까지 해주는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제 해결력이 중요해. 뭐 이거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 있어도 내가 이거 문제 해결하면 안 돼, 못하면 안 되잖아. 문제 해결력이 포인트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문제 해결까지도 뭐 AI가 너무나도 잘해서 이렇게 해보세요가 나오니까 그랬을 때는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 또 네,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아,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궁금해하고 아이들이 이거 뭐지? 이거 질문을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답을 구할 수 있고 이제 물어보는 건 AI가 해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이제 내가 질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인데 그러려면 어쨌든 인문학적으로든 그 사람이 왜 고되게 이렇게 했지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명화. 그 명화를 그린 사람의 일대기. 그리고 나서 거기 뭐, 어느 나라의 배경, 막 이런 것들 그냥 저절로 이렇게 이제 배경 지식이 쌓이면서 거기에 이제 얘네들을 정말 영어로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든 잘 수치화를 하던 뭐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데 애가 진짜로 제일 늦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일 기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일단 저는 해보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접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인문학적인 부분들, 이런 이제 발상의 전환들을 그러니까 접하지 않는 것과 접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다르겠다. 왜냐하면 흔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편화되고 흔한 그 컨텐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원래도 그림을 좋아했지만 또 이쪽에 더 이제 또 이렇게 약간 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는 그림은 좋아하지만 화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렇다고 화가를 모르는 건 아니고 근데 요렇게 차근차근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스며들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작용.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공부만 하고 공부만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왠지 이 시간은 좀 숨을 쉬는 것 같은. 지난번에 김진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제 감정문해력 해가지고 그 시간에 막 이렇게 대화하고 수다 떨고 그다음 내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안에서 그러니까 좀 청소가 되는 느낌. 예, 감정의 청소가 되는 느낌? 그런 걸 느끼는데 아이들도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네.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어떤 느낌 드세요? 엄마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 네.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해 보이고 막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얘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주 그냥 편안해요. 그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시크한 표정으로 이렇게 아주 있잖아요. 그냥 쉬고 있어. 저희 친구 한 명이 덥다고 아까 저렇게 있던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작품은 카사트라는 미국 화가의 작품이에요. 미국 화가의 작품인데 두 작품 다요? 네, 두 작품 다. 그 카사트가 굉장히 금수저였어요. 금수저인데 그림을 그리고 싶고 어디 이제 갤러리를 갔다가 막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인
이 시대 때 아버지가 그림을 그릴 거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우 자식이 끼는 부모 없지 하고 싶으면 해 이 정도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아버지는 차라리 죽었으면 할 정도로 너무나도 이제 그림 그리고 이러는 게 싫었던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성이 화가로 살기에 너무 어려운 사람. 그래서 금수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카사트의 모델들이 전부 다 그래서 여성 그리고 언니, 조카, 유모 막 이렇게 남자를 모델로 그릴 수도 없고 막 이런 그런데 그림 자체가 이제 이 그림 말고도 카사트의 그림은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예요. 파스텔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얘도 진짜 아까 보신 것처럼 정말 시크하게 편안해 막 요런 이제 막 예, 강아지의 표정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고 막 이러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또 이 그림을 또 접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더 했구나. 막 이런 생각도 또 들면서 그 시대에 미국의 그런 배경이 어땠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깊이가 조금 더 처음에는 그림만 봤다가 따뜻한데 이거 뭘로 그렸을까? 이런 표정은 무슨 표정이야? 나도 이런 표정 지어볼까? 늘 이렇게 경직돼 있지만 그럼 편안하게 있어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따뜻한 그래서 그 아이에 목욕시켜준다거나 이런 엄마의 따뜻한 모성의 이런 느낌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 화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카사트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몬드리안, 고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유명한 느낌은 아니시죠? 그쵸. 그런데 그렇게 또 알아가면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다. 라고 이제 그 시대에 정말 미국 화가가 여성의 정말 최초이기도 했으면서 뭔가 한획을 그은 이런 화가 중에 하나인데 쏙쏙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 그림 보여주면 어떨까 저 그림 보여주면 어떨까 하다가 모르는 화가들 딱 들으면 사실은 뭐 전문가들은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데 알면 알수록 막 이런 느낌들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제일 좋아하시죠 어머님들이 문화 영역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북아메리칸 도대체 어디 있고 남아메리칸 어디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여기가 아프리카고 여기가 뭐 오세아니아고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화가 세계지도 그쵸 우리 지금 콘텐츠에 있는 화가들만 이렇게 둔 거긴 해요. 조금 더 심화되면 이제 다른 나라의 화가들도 많이 넣어서 이제 하겠지만 워낙 유명한 이제 화가가 배출된 곳이 프랑스가 많으니까 이제 집중되어져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느낌들로 아이들이 관심 있으면 프랑스에서 에펠탑이 있어 얼마 전에 올림픽 했었는데 이렇게 조금씩 관심 있으면 깊이 그러니까 어저께 만난 대표님도 여기 가봤어요. 저도 가보고 싶다고 그랬잖아.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은 어디 배경인 거야? 그 나라 가보고 싶어. 막 이런 생각에 그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우리나라에서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렇죠. 글로벌 시민 정말 우리 그냥 뭐 아침에 미국 갔다가 점심 일본 갔다가 저녁 때 우리나라에서 자고 막 이런 그냥 글로벌 시민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문화를 훨씬 더 잘 알고 그 화가에 대해서 알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배경 지식이 쌓여서 아이들이 생각이 훨씬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들 제가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세계사. 지리 역사, 막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나라가 이래서 이런 배경에 이런 화가의 그림이 나왔구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지니까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 지도에도 관심 있고 저 나라도 가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어제 그 젊은 대표님, CEO, 그러니까 직원이 10명이시더라고요. 우리 아들보다 3살 많아요. 내가 너무 놀라. 저희 아들보다는 5살 많은데. 5년 차인데 진짜로 저는 엄마 뻘이고 이모 뻘이고 근데 그 대표님 그 젊은 대표님의 어떤 생각하는 그 반짝이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딱 던졌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딱
요런 쪽으로 만들어내면은 정말 세계적인 시장 가서도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딱 느끼는 게 생각이 정말로 멀티하고 창의적이고 막 예, 자기 분야가 아니잖아요. 자기 분야가 아닌데 자기 분야하고 접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좀 끌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소양이라는 부분들을 어릴 때 이제 억지로 길러낼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게 차곡차곡 생겨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정말 이제 글로벌한 이제 CEO로 그러니까 자라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마침 또 그 증언을 하고 엄마가 그런 교육을 해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행복한 삶을 그래도 정말 멋지게 네. 먼저 펼치고 어린 나이인데 저희가 5살 그냥 뭐 이런 아이들이 하는 거 행동이나 이런 거 봐도 막 그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또 그렇죠. 많은 행동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CEO의 또 신선함과 또 대표님처럼 또 이제 쭉 걸어오신 또 20년, 30년의 이제 노하우와 그러니까 접목이 되니까. 접목이 됐을 때는 훨씬 더 배가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대표님이 뭐 저한테 고맙다고는 하시지만 대표님의 인성과 막 그 열정과 이 부분에 당연히 막 이렇게 속에서 더 좋은 환경에 이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또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워낙 이제 마음이 넓으시고 다들 이제 수용하시면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부분이시고 막 이러니까 사실 이렇게 젊은 CEO랑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너보다 한 30년 더 했거든. 막 이런 분위기에 대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표님이 워낙 이제 인성이 좋으시다 보니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좋게 봐주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참 근데 그러니까 약간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또 60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젊은 CEO들은 벌써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직원들 10명 놓고, 그 다음에 자기 분야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상을 타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초대 받아가지고 스위스로 가서 상 받으러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녀의, 그러니까 이제 또, 20년 후, 그러니까 제 나이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크게 그러니까 성장하고 일어났을까, 놀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도 이제 또 20년 후,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아직 100세 시대니까, 그러니까 일을 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성장하는 꿈을 꾸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 얼마 전에 뭐 몇 개월 전에 방송 이제 뭐 여러 방송이 이제 업체에 나오면서 제가 저희 아이가 지금 24살인데 24년 전에 그러니까 그 수학을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중학생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비전 그러니까 아이들 단과 친구들한테 비전을 얘기할 때, 아직도 선생님은 꿈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꿈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쌤이 20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TV 방송에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수학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나는 강의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강의를 할 것 같은 그런, 꿈을 가질 것 같아. 그래서 이룰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진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도 또다시 그러니까 이제 또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을 키우는데도 지금 조금 이렇게 또 학습적인 것에서 살짝 벗어나지만은 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꿈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역할은 주변 환경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이제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엄마 그 다음에 뭐 모든 환경에 있어서 그래서 대치동이 학습적인 부분으로 막 달려가고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또 애기들하고 이제 잘 이렇게 케어하면서 가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입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욕심 생기면 훨씬 더 주입적인 것도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 하고 그냥 이제 딱 막 달려야만 돼 이랬을 때는 아마 압박감이 있을 것 같고 얘로 이제 조금 더 마음 편안해지고 뭐 이랬을 때 내 스스로 막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워야지 나 수학 이렇게 해서 막 근해 공식 빨리 외워야 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거 완전히 귀족 교육이야. 나도 어릴 때 이런 거 있었으면 근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를 그러면 해주셔서. 요거 저희 한번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강의처럼 뭐 이제 샘플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있을까요? 그거야 뭐 기획하기 나름이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 라이브나 아니면 줌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부모님 대상으로 아니면 아이들 대상으로 부모님 대상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저는 성인 대상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학원에서도 프로그램으로 이제 넣기에 저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또 이제 워낙에 이제 문해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책이 많은 곳에서 그 다음에 이런 수업들이 또 들어가면은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문해력 학원들이 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또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수업으로, 그러니까 지금 센터도 지금 모집하시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원래 예. 원에 막 다닐 때도 이제 원장님들 왜 센터는 없어요? 센터도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막 하셨었는데 일단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먼저 이제 해보고 슬슬 계속 요청이 있었는데 대표님도 막 또 열심히 또 진행하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또 해야겠다. 그래서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학원이면은 과목 추가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제 좀 맛보기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맞아요. 그러니까 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방학 특강으로 마티스 한 화가를 대상으로 두 주죠. 그러니까 2회 수업 40분에 4명씩 줌 그룹으로 해가지고 방학 특강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유창성, 뭐 이렇게 독창성 이제 순서대로 요 커리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관심을 가지고 어렵지 않고 이렇게 재밌는 수업이었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특강처럼 진행을 해서 제가 마티스 화가를 가지고 지금 홍보를 조금 하고 있고 이제 방학 시즌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쨌든 2번 정도 수업 받아서 마티스 화가도 알고 발상의 전환도 해보고 하면 훨씬 더 호기심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거 그럼 재료는 어떻게 받나요? 재료랑 수업비랑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완전 특가로 해서 이제 신청하면 재료 보내주고 줌으로 수업 시간 배정해가지고 마티스니까 마티스에 이제 말씀드린 책이랑 뭐 활동지랑 뭐 명화집이랑 이런 만들기 키트랑 이제 키트의 풀 세트가 다 가는 거죠. 그러면 몇 학년부터 가능해요? 5살부터 10살까지. 아. 어차피 지금 지금 어른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신 것처럼 얘를 처음 만나면 뭐 10살 아이가 먼저 봐도 그 아이 수준에 맞는 것들로 또 설명을 하고 이야기하고 펼쳐나갈 거고 5살은 5살을 맞는 거고 이렇게 할 거라서 이게 이제 딱 요거 하고 넘어가 이런 게 아니니까 창의력 수업이 원래 진도가 막 이렇게 뭐 몇 세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지금 5살부터 10살까지 모집하고 이룬이도 있어요. 한번 시청해서 같이 그룹으로 들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또 저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담 아이컬처 해가지고 대치동 샘수학에서 대치동 샘수학 그다음에 이제 또 UP 원장님하고 세디 원장님하고 준비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대치동 샘수학 사고력 대치샘 그다음에 영어로 엔코딩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애니갤러리로 이제 명화로 발상의 전환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글 수업,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그러니까 여름방학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조금 많이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요. 물론 학습적인 부분들은 기본이고, 그 외적인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청담 아이컬처에서 그러니까 준비를 했으니까 또 이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거기 중에서 이제 애니갤러리가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인문학이랑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의 발상, 이제 전환 이거를 좀 담당하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원장님 이걸 영어로 막 멋지게 풀어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아이들 생각을 정말 영어로 막 이렇게 막 얘기 번듯하면 우리나라, 우리 한국말로 또 하는 거하고 또 다르게 성취감이 엄청날 것 같기는 해요. 이거 우리 영어 버전 있나요? 없어요. 아, 만들어야죠. 계속 이제 네. 영어 버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영어로 딱 보시면 번역해가지고 네. 얘기하실 수 있고 아이들 하고 수업 방법도 사실 뭐 딱 보시면 원래 맞아요. 하셨던 워낙에 거니까. 근데 기본 이제 저기를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우리 또 좋아하는 거 연대기 아, 화가가 태어난 순서대로 이제 연대기 누가 제일 형한가 이런 네, 거죠? 그런 거죠. 거기에 아. 저희가 지금 얘가 샘플인데 지금 원래 상품으로 나온 건 여기 이제 오. 우리나라 화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련된 요때 태어난 뭐 왕 이름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이제 얘는 지금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거지만 그때 보여드렸던 커다란 이제 전지에 있는 건 이제 훨씬 더 이제 우리나라 역사까지 알 수 있는 것들을 네. 이렇게 시대적으로도 볼 수 있죠. 네. 네. 아무튼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대치동 한복판에서 항상 이제 정서적인 부분과 그러니까 달리지만 않는다는 걸 이제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정서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창의적이고 영재적인 부분들도 끌어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네.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마치 스텝이잖아요. 네. 오늘은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땠나요? 말씀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무엇을 했고 하루 중 특별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오늘 이영미 대표님이랑 매운탕을 한 접시 먹고 또 아침은 또 굉장히 더웠고 이런 거를 저도 이거 안 읽었으면은 매운탕이 그냥 매운탕으로 생각하고 아침에 저도 굉장히 일어나서 요즘 늘 흐렸잖아요. 근데 되게 쨍쨍했거든요. 의외로. 근데 정말 쨍하고 무더운 날씨였던 것 같아요. 뭐 덥지근하고 진짜 와 여름이다. 정말 뭐 얼음물 한 잔 생각나는 그런 날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세수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딱 이제 딱 처음에 나왔던 풍경 그런 게 정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 오늘 그랬어요. 하고 초록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이런 것도 아이들이 진짜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하루 이야기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하루하루도 너무 정말 똑같지만 다양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일기 쓰라고 하면은 아니 난 맨날 똑같은 거 했어 이러는데 그걸 자꾸 개발을 해주고 얘기를 꺼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단 한 번뿐인 유일한 오늘의 나의 하루 순간순간 감사하게 보내보아요. 이제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자신들한테 다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또 엄마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이제 차분해지죠. 예. 네. 제가 두드림 맘카페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부모 교육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코너 한 번씩 할 때마다 엄마들이 너무나도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강의를 너무 기다리신대요. 그런데 그때 막 댓글에 어머님이 유치원에서 애니갤러리 하고 있는데 아이 그림 가져오면 칭찬 많이 해줘야겠어요. 또 완전 뿌듯한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또 저는 이제 뭐 그 엄마가 유치원에 보낼 엄마인지 뭐 모르죠. 제가 모르고 이제 그 두드림 맘카페에 회원으로 계신 어머님들이 대부분 산모이거나 그래서 아이들 태교해 줄 때 하고 너무 좋겠어요 이런 얘기하다 갑자기 또 막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또 그 원에 보낸 어머님이 또 듣고 계시니까 더 또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너무나도 막 재미있어서 그날 기다리신다는 거에 또 힘이 또 돼요. 그래서 지금 세디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시면서 느끼시나 봐요. 그림 너무 예뻐요. 오늘은 아니 이게 남편한테 솔직히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뭔가 요즘 도서관 가도 애들이 다 만화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지도 너무 많이 접하는데 그리고 요즘 뭐 SNS 봐도 다 이미지고 근데 접하는 이미지는 너무 많은데 아이들이 진짜로 이렇게 깊숙이 생각하면서 그걸 의미 있게 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가벼우니까. 네, 어머님들도 아이들이 이미지를 많이 보는데 이게 명화가 과연 재밌을까? 아이들이 이거를 좋아할까? 하다가도 이게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 하나 또 보여드려볼까요? 그 고흐 그림 중에 제가 또 어디다가 아까 원장님이나 저기 대표님들 막 이거 똑같은 거야? 아닌 거야? 막 이러셨잖아요. 틀린 그림 찾기 같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집중력이 엄청 생겨요. 지금 이게 고흐의 작품인데 이렇게 보시면 언뜻 보면 비슷하시죠? 근데 고흐가 이렇게 이제 생애에서 정말 마음적으로 편안할 때 그린 그림 중에 하나. 예, 두 번째. 예, 세 번째. 막 이래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액자 안에 사람 그림이 달라요. 주인공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편안할 때는 마룻바닥 색이 조금 더 밝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 오고 폭풍이 아마 침수되고 뭐 이러면서 약간 낡아서 그린 그림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 정신병원에서 그린 그림이기도 하고 이제 의미를 또 알고 보면 또 재미있잖아. 그렇게 보인다. 막 이런 생각도 또 드실 거고 처음에 액자에는 이렇게 이제 그 고흐의 친구 둘 그 다음번에는 여기 고흐의 뭐 여동생이랑 뭐 제가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렇게 액자 안의 그림이 이렇게 다르고 그때그때 생각이나 기분에 따라서 이제 이 소품들의 색깔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 요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고흐가 정말 좋아하고 친했던 고갱을 기다리면서 그린 작품 중에 아르레 방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그래서 고갱 색깔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세요. 네. 고갱 색깔이 뭐예요? 고갱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갱풍이 있겠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찾아요. 이렇게 보고 저건 고갱 그림이야 뭐 이런 거는 똑같은 그림이 아닌데 저거 느낌 그 고갱 색깔이. 고갱 풍이다 막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놀래가지고 이거 진짜 맞아. 왜? 엄마가 모르니까 원장님 선생님들한테 물어본대. 이거 맞아요? 붉은기가 조금 많은 것 같았어. 고갱 그림이 이런 그림. 고갱이 굉장히 색깔이 자기 마음대로 그린 화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예쁜데요? 예쁘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고갱 그림이 색감이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는 색감은 아닌데 고갱 우리가 생각하는 노란색, 빨간색을 그린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연을 막 색칠하고 그리고 아주 강렬하게 또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타이티 섬이라는 데 가가지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의 화가이다 보니 그 세련미가 또 곳곳에 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그림을 그렸고 구도도 무시하고 막 이렇게 그린 화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고흐가 굉장히 큰 뜻을 품고 나랑 마음이 같은 친구들이랑 이런 이제 미술 학회 제가 언뜻 생각이 안 나. 학회를 만들려고 하다가 초대를 했는데 고객만 온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설레이는 마음에 이제 의자 2개, 베개 2개, 뭐 액자 2개, 막 이런 고갱 거를 이제 막 같이 이렇게 또 수용해가지고 그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이 훨씬 더 세세한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하나하나 요소에 재미가 붙으면 또 막 궁금하고 또 궁금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똑같은 그림 보고 막 찾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 보면 이건 몇 년도 거지? 이건 몇 년도에 그린 거지? 이건 이렇게 그냥 저절로 우리가 이건 몇 년도에 그린 거야?가 아니라 알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하나 잘 체득할 수 있게 그렇게. 재밌죠? 그래서 이걸 보여드릴까요? 고흐의 우리가 작품으로 아이들과 막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할 거지만 요게 이제 고흐에 맞춰 저희가 만든 그림책 중에 하나예요. 마티스의 오늘음처럼 무엇이 그랬을까가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이 되어져 있어요.
맛있는 냄새가 솔솔 식탁에는 정성껏 차려진 음식들로 가득해요. 보기만 해도 저절로 군침이 도는 먹음직스러운 음식 어디서 왔을까요? 이렇게 고마운 농부들 손끝에서 이렇게 물이 들려주는 노래에 맞춰 살랑살랑 물고기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뭐 바다에서. 근데 거기 이제 예쁜 이제 스토리가 또 되어져 있죠. 이렇게. 이거 마차 옛날에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터벅터벅 걸어가기도 하고 따그닥따그닥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먼 길을 가는데 힘들었던 마차를 타고 뭐 이런 이제 원인과 결과. 무엇이 그러니까 그랬을까? 창작 동화나 동화 그림 보는 거랑 맞아요. 느낌이 달라요. 다르죠. 예.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뭔가 확 이제 스토리랑 이렇게 또 들으면 이건 또 창작 동화이면서 여기서 문학적으로 주인공은 누구였으며 그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문해력을 기르면서 또 여기에 관련된 논술로 하면 엄청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책으로만으로도 아이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봤던 거 다 이제 찾죠. 그 그림이 그거였어. 이제 더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얘를 갤러리에서 보면 더 관심 있게 또 보게 되고 이렇게 이제 애기들이 나오면서 문해력 학원에서도 좀 이제 애기들 이제 접하게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베트남에서 빨리 영어 버전 만들어 달라고 베트남이 저희 70년대에 지금처럼 완전히 교육 붐이어가지고 방문 수업하고 막 이래서 완전 붐이에요. 그래서 콘텐츠를 엄청 많이 찾는데 저희 거를 원래 영어 버전으로 빨리 해달라고 했었었는데 제가 정신없이 이러다 보니 이제 못했지만 그렇게 이제 지금 한참 교육열에 우리나라 인구에 훨씬 더 많은 유아 인구가 있으면서 훨씬 더 좋은데 이제 그런저런 여러 가지들 속에 제가 그차도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보려고 이번에 베트남 같이 가면 좋겠다. 대표님하고 이제 베트남 또 가야 되네. 좋아할 거예요. 네. 베트남에서 이런 수학 뭐 이런 영어도 영어 학원들도 어마무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베트남어를 쓰죠. 베트남어를 쓰는데 영어를 또 잘해요. 잘해요. 그래서 영어 잘해. 원래 이제 저희 거를 이렇게 영어 버전으로 해줘라고 얘기한 그곳은 그 현지인들의 대학생 교육열도 있고 현지인들의 이제 어느 정도 고급 교육을 받은 젊은 분들을 방문 교사로 모아서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이걸 가르쳐서 방문으로 현지인들한테 보내려고 하는 그런 거에 컨텐츠를 저희 걸 찾은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못한 거죠. 영어로 이제 빨리 번역하고 거기에 맞는 티지 만들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세디 원장님 하실 일이 되게 많으세요. 영어로 코딩을, 영어로 사고력, 그 다음에 영어로 이제 명화 감상. 맞죠?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영어로 한글로 안 돼요? 막 이랬거든요. 그때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CEO 오신 분 중에서 우리 분과에,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영어로 한글을 가르치신 거예요. 되게 발상의 전환이 한글을 근데 그때도 한글을 누가 영어로 배울까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상은 이제 외국인들. 예. 근데 어차피 뭐 영어 유치원 있으니까 영어로 한글을 못 가르치나요? 영어로 한글로 가르칠 수 있죠. 네.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근황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이후에 저희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정서적으로 그리고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채우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하나하나 컨텐츠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저희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혼자 마치는 느낌.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인사를 안 마쳤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